중국을 견제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 산업에 앞서 있으면서 리튬이라든지 니켈 공급의 거의 60% 70% 이상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내의 어떤 다른 섹터와 비교하더라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또는 실적이 성장할 잠재력을 굉장히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를 예전에 그냥 철강 기업인 포스코로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국내 2차 전지의 그 광물,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직 통합해서 구축해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니켈, 리튬 같은 광물부터 해서 음극재, 양극재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소재 산업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포스코 홀딩스를 예전에 그냥 철강 기업인 포스코로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건 곤란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장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호주 필바라 강산에서 나오는 리튬 그 생산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나오면 그 포스코 홀딩스의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앞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특히 리튬 강산에서 나오는 그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60-70%에 이릅니다. 단순히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엄청난 고마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먼 미래도 아니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될 그런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거의 반영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가뜩이나 크게 오른 것도,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것도 없는데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 중에 주가가 덜 올랐으면서 2차 전지 섹터 성장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기 좋은, 그러면서도 주가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면 포스코 홀딩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부터 그런 리튬 그 생산이 본격화되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가 기술 수준에 반응하는 걸까요? 실적에 반응하는 걸까요? 저는 주로 실적에 반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 수준은 그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사람들이 기술 수준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그 주식 투자를 바라보느냐 하면, 제가 투자하는 그 관점을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적 중심 투자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오르는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증가하는 건 아닌데요. 실적이 증가하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긴 흐름에서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섹터를 강조하는 이유는 국내의 어떤 다른 섹터와 비교하더라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실적이 성장하고 있거나 또는 실적이 성장할 잠재력을 굉장히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LNF 같은 경우도 당연히 NCM 쪽에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기술은 그냥 단순히 NCM 쪽에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 LNF가 기술력이 단연 독보적인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LNF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향후 생산 캐파라든지 당장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에코프로 BM보다는 평가를 좀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과 LNF의 지금 주가 격차가 대략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저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LNF도 향후 계속 그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동반하면서 양극재 시장이 성장하는 데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보자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LNF를 투자 관점에서 꼭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자꾸 에코프로 BM만큼 올라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에 관해서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좀 평가를 상당 수준 좀 박하게 받아야 되는 회사는 맞다. 지금까지는 한국은 하이니켈 배터리고 중국은 LFP 배터리로 가고, 이게 이제 마치 막 되게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있고, 다른 배터리들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좀 뭐 시장을 주로 좀 하이엔드급 중심으로는 한국의 하이니켈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맞고, 또 중저가 차량은 이제 대체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좀 큰 방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맞아요. 그런데 향후에는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고, 고가의 이제 전기차부터 또는 뭐 보급형 모델이라든지 상당히 중저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전기차의 어떤 뭐 성능이라든지 또는 사양에 따라서 거기에 각각에 맞는 다양한 배터리 종류들이 장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 고가 차량에는 국내에서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중가형 전기 차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미드니켈이라고 하는 망간 리치라든지, 또는 코발트 프리의 일부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쪽의 배터리들이 향후에 많이 이제 장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들은 이제 LFP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지만 가성비가 좋은,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가격 대비 에너지 밀도 측면이라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이제 또 배터리가 장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나은 좀 저가 차량 중심,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발전해서 얻게 된 그 이 전력을 보관하는 그 ESS용 그런 쪽에 장착되는 배터리들은 LFP 중심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긴다 앞으로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배터리 업체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기술적으로 다 개발했고 잘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중국 시장과 중국을 제외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나눠질 텐데, 특히 미국 IRA 뭐 법안 등에 의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저가 차량, 보급형 차량의 LFP 배터리의 수요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그러면 이제는 중국 시장하고 북미 시장이 상당 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개발한 LFP 배터리가 충분히 채택되고 쓰일 수 있죠. 근데 그게 LFP 배터리는 그래서 그냥 중국이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중국과 차별화된 미국 시장에서, 그러나 중국이 만들지 않은 한국 LFP 배터리도 향후에 상당 부분 쓰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그 광물들은 지금까지 이제 그 전기차 산업을 가장 앞서서 정부 주도로 키워온 중국이 가장 앞서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IRA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 산업에 앞서 있으면서 그 관련한 밸류 체인이라든지 특히 그러니까 광물 공급, 가공, 이제
밸류 체인들을 이제 구축해서 리튬이라든지 니켈 공급의 거의 뭐 60% 70% 이상을 뭐 독점하다시피 해온 중국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이제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IRA 세부 지침을 보면 뭐 일정한 경과 기간을 두고 언제까지는 중국 광물 비중을 뭐 40%부터 해서 점점점 높여서 이제 중국 이외의 광물 비중을 뭐 80%까지 높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처음부터 뭐 제로로 만들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다만 이 경과 규정에 맞춰가면서 충분히 우리 기업들이 그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광물 의존도를 점점 중국에서 좀 탈피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라든지 미국이 이제 인정하는 세제 혜택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광물을 조달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산업 또는 기업들이 그러면서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 프로 그룹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당연히 LG 엔솔, SK 온 같은 뭐 기업들도 다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과 같은 그런 광물들을 자체적으로 일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그런 업체도 뭐 미국 현지에서 리튬 강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조만간 결실로 나와서 시장을 상당히 좀 놀라게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당장 뭐 한국 배터리 산업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